드디어 만났다. 3.0 수메르 출시 후 약 7개월 만에 기다리던 콜레이와 엠버의 재회가 일어났다. 하지만 이들이 친해지게 된 계기는 게임 중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미 예전부터 이 둘의 스토리를 개발팀이 따로 만화를 만들어 공개했기 때문인데, 만화에서는 그 순하고 소극적인 콜레이는 어디 가고 먼 미친 광기녀만 보이고 모두가 좋아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또 이들의 과거 사연에는 무엇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이 만화의 요약을 한 영상으로 담아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콜레이와 엠버가 아가였을 시절로 돌아간다. 콜레이는 10살, 엠버는 14살 남짓이었을 때다. 콜레이는 주체적으로 변이해버리기 전 단계인 비늘병에 걸려 부모에게 버림받고 도토레의 실험실로 팔려가 인체 실험을 받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 비늘병은 원신 세계관 병으로 체내에 원소 에너지가 과도하게 쌓이면 걸린다. 그렇기에 원소 에너지를 빼주면 증상이 완화되는데, 이 방법을 처음 발견한 도토레는 원소 에너지를 빼기는커녕 더 주입해 신인류를 만들고 싶어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신인류는 다름 아닌 주체족이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콜레이 포함 실험체들은 단체 탈출을 하다가 죽거나 빈사 상태가 되어 사막으로 나앉았다. 하드라마베스 사막으로 추정되는데, 이유는 실험체들 탈출이 불가능하게 만들려면 별이 바람 몰아치는 험지에 실험실을 설치해야 탈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남부에 설치했다면 북과 달리 아루마을, 리월 같은 마을에 정착할 선택지가 있으며, 길목의 고위험 지대인 설산과 층암고연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막 남부에서 몬드성까지 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아무튼 콜레이는 사안을 찾고 있었는데, 과거 이 물건이 몬드성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었고 몬드성으로 향한다. 도착 당시 상태는 매우 지쳐 있었다. 하지만 몬드성 경비는 비늘병에 걸려온 몸에 붕대를 감은 콜레이를 보고는 과거 중세 흑사병 환자 마냥 취급하며 출입을 거부한다. 야마가 돌대로 돌아버린 콜레이, 마침 옆에 있던 스네즈나의 외교관들을 실험체 시절 주입된 마신 파편의 힘으로 전부 죽여버린다. 출장 마치고 집 돌아가려는 길에 외국인의 테러를 받고 죽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정말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다. 이 자리를 빌어 호두의 기운과 함께 외교관들의 명복을 빌어주도록 하자. 아무튼 외교관들 죽는 걸 직관하고 추정되는 용의자까지 목격했으나 도망가는 걸 못 막은 페보니우스 기사단, 우인단한테 미친듯이 가여야 할 상황에 놓였고, 이 사건은 케이아와 엠버가 수사하게 된다. 하지만 내가 다 알아서 한다며 대놓고 엠버를 무시하는 케이아, 하는 수 없이 혼자 밤에 수사를 하려던 중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다. 엠버는 다가가 말을 걸어보지만 콜레이는 소름 끼치는 멘트로 엠버를 쫓아내려 한다. 우리가 봤던 콜레이나 맞나 싶을 정도의 수위다. 콜레이는 찾을 물건이 있어 왔다며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만, 어림없지 엠버는 여행자를 처음 만났을 때 순찰 임무에 강제 동행시켰던 것처럼 콜레이도 강제로 끌고 가 공중비행을 시킨다. 또 페보니우스 도서관으로 데려가 리사를 소개시키는 등 사안 찾기에 적극 협조한다. 물론 얘는 지금 얘가 찾는 게 사안인 걸 모른다. 마침 도서관에 관련 자료를 찾은 콜레이, 리사와 진이 한눈 판틈을 타 도망가 버리는데, 어림없지 문 앞에서 바로 케이아에게 들킨다. 다행히 엠버가 내 친구라며 커버를 쳐준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름도 몰랐기에 그제서야 서로 통성명을 나눈다. 그렇게 무난하게 상황은 넘어가지만 진은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곧 하르파스툼 축제가 열리는데 우인단의 항의로 축제 분위기를 망치기 싫은 게 큰 이유다. 날이 밝고 티격태격하는 엠버와 콜레이, 이것저것 놀이를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인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주위 친구들 다 실험체로 죽어. 이런 분위기 어색하지만 싫지만은 않은 콜레이, 엠버는 해가 지자 콜레이에게 서커스 구경을 보자고 제안한다. 하는 수 없이 따라갔는데 웬걸 관객과 같이 하는 마술에 콜레이가 당첨됐다. 시련의 상자에 들어간 콜레이. 근데 이건 우인단의 함정이었다. 순간 이상함을 눈치챈 콜레이는 나가려고 애써보지만 상자는 열리지 않았고, 이 틈에 우인단은 상자를 바꿔치기해 콜레이를 무대 뒤편에 던지고 스노우맨 극장판 부리부리듯이 마냥 두들겨 팬 다음
정체불명의 약을 주사한 후 다시 상자에 집어넣는다. 쉬즈콘 마술쇼는 차질없이 진행됐고 몬디의 신뢰도가 바닥 뚫고 지하실 가기 직전인 콜레이는 밖에서 상자를 여는 순간 옆에 있는 칼로 대상을 찌르려 하는데 이러지 마라. 찌르면 반대로 들어가는 장난감 칼이긴 했지만 엠버는 그딴 거 알바노 하며 주위 반응을 즐기는 미친 대인스러운 면모를 보인다. 그리고 놀라지 않았냐는 스윗 멘트까지 날려주며 콜레이의 몬드에 대한 신뢰도는 루보 4300% 주가 조작 마냥 대폭등한다. 다시 정상대로 축제를 즐기는 콜레이. 그러나 케이아는 지난 사태의 범인이 콜레이임을 확신해 엠버를 속여 콜레이와 분리시키고 콜레이를 으슥한 곳으로 유인해 선빵을 갈겨버린다. 그러나 마신이 힘을 가진 콜레이는 케이아의 힘을 압도했고 케이아를 죽이려던 찰나 본인 모습에 혐오증이 난 콜레이는 스스로 케이아를 풀어준 다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다. 그 순간 엠버의 난입으로 싸움은 종결된다. 케이아는 달아나고 이제 둘만의 고백의 시간. 콜레이는 모든 사건의 전말을 말하며 너랑 친구하기 싫고 난 떠난다고 말했지만 엠버는 화둔 주둥아리 술로 콜레이를 간단하게 설득에 성공한다. 한편 리사는 콜레이 병을 고칠 사람을 데려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노다. 다만 마신을 없애진 못하고 봉인해주는 지원을 해준다. 사이노는 떠나고 그 틈을 타 도톨의 부하가 둘을 습격한다. 처음에는 콜레이를 지키면서 싸우느라 매우 고전했으나 콜레이가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전투하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 전력으로 싸우면서 점점 상대방을 압도했고 마침 사안을 든 다이루크가 난입해 상대를 구속하고 함께 적을 쓰러뜨린다. 이후 콜레이는 사이노와 함께 수메르로 돌아가서 병치료를 지원받고 정착한다는 편지를 끝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이후 타이날이 밑에 있으면서 혼자 숲에서 순찰을 하던 도중 조난당한 아이를 발견한다. 엄마를 찾다가 포기하고 간다르바 성곽으로 가는데 중간에 야수 무리를 만나 둘 다 맛있는 먹잇감이 될 뻔했으나 그 순간 신이 눈을 획득하는 미친 행운으로 야수들을 다 쓸어버린다. 콜레이는 한평생 신을 외면했지만 신은 콜레이를 외면하지 않았으며 결국 선택을 받아 위기도 탈출하고 인생도 떡상한다. 보너스로 고질적으로 앓던 비늘병까지 여행자가 완치해주며 최고점의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그래서 필자의 인생 떡상은 언제 올까? 방구석 묵과금 원생 백수에겐 그런 건 없으니 그냥 잠이나 자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콜레이와 엠버의 스토리를 정리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원신 라이프 보내시길 바랍니다.